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편. 요것도 시리즈물. 소격 먹는 사람 마술사 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계속 눈팅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 이쪽 저쪽에 제보해서 반응도 좋았고, 그중 제보 안 한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하고 외전 제 이야기까지 한다면 그래도 10편 정도는 나올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글은 미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뿐인지라 너무 말이 안 돼도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서로가 피곤한 일 없게 부탁드립니다. 당시 일은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생생하지만 그래도 기억나지 않던 말을 살을 붙였기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한 시골에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친구, 바로 앞으로 이야기할 주인공 무당아들 친구 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이름은 별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혹시나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저와 겨자, 당시 그 친구의 별명, 그 겨자와 입학하고 바로 제 옆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인사했고 만난 지 5분 만에 바로 친구하기로 했죠. 그때 겨자는 무당의 아들이란 걸 사귀고 3개월 정도 흐른 다음 알았습니다. 간혹 겨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다 벌 받는다. 오이씨. 개무섭누. 그래서 당시 저희 친구들 모임을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겨자도 이런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당시 겨자를 시작해서 저와 그리고 친구 광군과 용군, 이 별명 또한 죄인들이 탄생하게 된 썰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튼 어느 날 겨자가 잠자리를 잡고 꼬리에 실을 묶어 가지고 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 제 옆으로 쓱 오던 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생물 가지고 놀다가 벌 받는다. 그냥 놓아줘라. 이러한 행동을 겨자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나가다 실수로 개미를 밟더라도 미안하다, 내가 못 봤다, 내가 평생 미안할게 하는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들 중 흔히 말하는 악동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들이 맥가이버 칼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진 몰랐지만 아버지가 그런 물건을 파는 잡화점 아들이었는데 그냥 멋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맥가이버를 가지고 다닌 일진 같은 녀석이 광군입니다. 광군은 맥가이버 칼 중 작은 거를 표창처럼 던지면서 표적지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물건이 생물로 바뀌었을 때 광군은 큰 고생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겨자랑 학교하던 중 광군이 친구들이랑 낄낄거렸습니다. 흔한 불량배들이라 눈은 깔고 지나가려는데 겨자가 갑자기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미친놈, 기꺼이 저질렀구나. 겨자가 그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친구들을 밀쳐서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드는데 자세히 보니 아기 고양이가 그 맥가이버 칼에 찔려서 괴로워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 일진들을 노려보며 니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벌 받는다, 당장 치료할 거 가져와라 라고 쏘아붙이니까 일진들은 뭐야, 죽고 싶어? 하면서 겨자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겨자가 위험하겠다 싶었던 저는 주변에 무언가를 찾다가 묵직한 쇠파이프를 발견했고 그것을 들면서 휘두르면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겨자 건들지 마라 하면서 위협하니까 미친놈을 본 듯이 일진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무기를 든 상대한테는 어쩔 수 없으니 욕을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때 겨자는 광군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오늘 치료 안 한 거 후회할 거다. 네 천벌 받는다 하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물러가고 겨자는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쩌냐, 죽겠다, 살리기 힘들겠다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근처에 약국에 가서 가루 연고와 붕대를 사왔고 서툰 솜씨로 치료를 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아기 고양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자가 꺼이꺼이 우니 괜히 저도 눈물이 나서 우리는 좋은 곳 가게 묻어주자 하고 학교 뒷산으로 가 묻어주었습니다. 묻어주고 난 뒤 겨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건 향이었습니다. 향을 꺼내더니 주변에 마른 나뭇잎들 손으로 치우더니 향을 피우면서 뭐라 중얼거리더라고요.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저희는 슬픈 마음을 내려놓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겨자가 저를 보더니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자를 따라서 겨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겨자가 다 왔다 라고 하는데 그곳은 붉은 깃발로 땡땡보살이라고 적혀있는 집이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무당집. 그때서야 겨자가 무당 아들이란 걸 처음 알았죠. 집에 들어가니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겨자가 말하더니 방 안에서 이쁘장한 한복을 입은 이쁜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아들 왔니? 하던 그 모습은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러더니 흑투성이인 저희를 보더니 니들 명복비로 주다가 왔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던 순간 어머니께서는 한마디 더 해주셨습니다. 아기 고양이가 고마워하네, 애교 부린다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겨자는 잘 갔나요?
하더니 안심되었다듯이 그제서야 우울한 표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배고프겠다며 저희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개눈 감추듯 먹고 저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려던 순간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질 현을 쓰는 아이인가 그런지 착한 아이네. 겨자랑 친구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께 제 한자어가 어질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아기 고양이가 고마운 거보다 하는 말이 떠올라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일 정도 지나니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진들이 패싸움을 했는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랬다고요. 그 소문을 들은 겨자가 저한테 이리 말했습니다. 시작한 거다. 제가 갑자기 뭐를? 수업을? 이라고 하자 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 훗날 알게 되었는데 고양이를 괴롭히던 그들 몸이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눈을 다치고 팔도 부러지고 하나같이 환자 특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앞에 광군이 지나가다가 겨자를 보더니 다가오고는 한마디 하더랍니다. 야, 너 나 다칠 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다치기 전 광군에게 겨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뒷산 가서 사과해라. 오늘 안 하면 너 내일 크게 다친다. 일진이었던 광군은 헛소리하면서 겨자를 밀치고는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광군이 지나가는 뒤에다가 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조금 있으면 사과도 못한다 라고 하고 광군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광군의 표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하교하던 그때 광군은 저희를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군은 저를 무시하고 겨자한테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라고 하더니 겨자는 광군에게 무섭게 쏘아보면서 말합니다. 뒷산에 우리가 만든 무덤이 있다. 거기 가서 싹싹 빌어라. 그거면 된다 라고 하니 광군은 갑자기 겁을 먹고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같이 좀 가줘 라고 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던 겨자는 저와 광군이를 데리고 고양이 묻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겨자는 광군이에게 가리키면서 빌어라. 애기가 용서하면 괜찮다 라고 하니 갑자기 광군이 펑펑 울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고 겨자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펑펑 울면서 사과하는 광군이를 보던 겨자는 광군이를 잡더니 어느 한쪽을 가리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에다가 사과해라. 아기는 용서했는데 이쪽은 용서 안 했다. 말이 끝나자 광군이는 가리키는 방향에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둑해지려 하자 겨자는 광군이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너는 용서하려나 본데 근데 나머지 애들은 용서 안 할 것 같다. 걔네들은 너무 죄가 커. 광군이가 진정이 되자 겨자는 저희를 끌고 또 본인의 집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저희가 오자마자 광군이를 자기 앞에 앉히더니 미련한 놈, 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저리 한이 된 거다 라고 혼을 내는 겁니다. 광군이는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연신 말하자 어머니는 죄송할 건 내가 아니다. 이미 한쪽은 용서했는데 앞으로 너는 걔네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걔네랑 어울리면 다시 너한테도 분노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어머니는 저희한테 밥을 차려주시면서 광군이에게 말합니다. 얘네들한테 감사해라. 그나마 얘네들이 죄를 씻겨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광군이는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렇게 저도 집으로 돌아가고 광군이는 그들이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랑 어울리더니 서로 친해졌고 같이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건은 당시 아기 고양이를 맥가이버 칼로 맞추던 날 광군이는 맥가이버 칼을 표적지를 맞추니 주변 일진들이 이 새끼 쌍칼이네 하면서 치켜 세워줬답니다. 일진들은 서로 칼을 가지고 놀면서 표적지를 맞추면서 놀다가 마침 아기 고양이가 있었고 일진 중 한 명이 야! 이동 표적지다! 하면서 갑자기 칼을 던졌다고 합니다. 칼을 맞은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면서 괴로워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일진들은 깔깔대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겨자가 소리를 지르고 제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니 흥미가 없어져서 돌아가다가 우리가 걔네들을 왜 무서워한 거지?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칼춤을 췄으면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그러고는 다시 아기 고양이를 괴롭히던 장소로 돌아왔고 거기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울면서 어슬렁거리더랍니다. 일진들은 정말 천벌받을 짓입니다. 맥가이버 칼들을 던지면서 그 고양이를 맞췄고 칼을 맞고 죽은 고양이를 쓰레기장에 휙 던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새끼랑 어머니랑 다 해코지 했나 보다. 그들이 괴롭히던 고양이가 바로 아기 고양이의 엄마였던 겁니다. 당시 광군은 어미를 괴롭힐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군이를 빼고 나머지 녀석들은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나중에 겨자가 말해주길 너는 그나마 칼의 주인이었고 직접 공격한 건 아니고 원인을 제공한 거였으니 한이 덜했는데 걔네들은 어미가 팔이랑 다리를 꼭 잡아서 안 놓더라
엄청 화가 나 있더라. 광군이는 그 일이 있은 후로 꿈에서 고양이가 자기를 쫓아오더랍니다. 무서워진 광군이는 꿈에서 도망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악 하고 깨는 순간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였죠. 겨자는 그런 광군이를 보고 쟤는 그래도 사과하면 용서를 해줄 것 같아서 말해준 거고, 광군이는 그런 꿈이 머리에 떠나지 않던 차에 겨자의 말에 무서워지더니 저희랑 함께 했고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는 광군이는 공부는 못해도 나쁜 짓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자가 말해주는 소름 돋는 이야기, 당시 아기 고양이 무덤에서 사과할 때 어미 고양이 영가가 광군이를 보더니 학 거리면서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서 어미 고양이 쪽으로 사과하라고 한 거였고, 사과를 오랫동안 하자 어미 고양이가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더랍니다. 겨자 말로는 다른 애들 괴롭히러 간 거라고. 나머지 애들은 그 이후로 이 사고 저 사고 치다가 한 명은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한 명은 소년원, 한 명은 퇴학까지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겨자는 간혹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직접 지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그건 같이 죄를 짓는 거다. 그나마 광군이는 자기 집 가게에서 가지고 나온 이 맥가이버 칼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고, 저는 이 일 이후로 원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1편 끝. 2편은 제가 출장이 많아서 가능한 빠르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와... 이야기가 몰입이 엄청 되네요. 이게 또 동물을 괴롭혀가지고 그 원한을 사서 그거로 인해서 뭔가 일이 생기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막 강아지나 막 고양이한테 막 비비탄 총 쏘고 막 이런 뉴스 기사들 있잖아요. 천벌받습니다 진짜.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지 다 생명인데 그 생명에다가 그런 짓을 하면은 그 대가는 분명히 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2편. 생각보다 집에 빨리 도착했네요.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남는 시간에 글이라도 쓰자고 생각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짧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1편에서 잠깐 소개한 죄인들 멤버들 용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용군을 소개하기 위해 2편으로 지정했습니다. 용군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온 친구였습니다. 놀랍게도 겨자, 광군, 용군,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용군이 전학 온 날 저희 반에 용군이 오게 되어 자기소개를 하고 용군은 빈자리에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 저와 반 친구들은 용군에게 다가가서 호구조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용군은 흔히 말하는 싹수가 노란 친구였습니다. 뭐를 물어도 아니 몰라 라고만 답하기만 했죠. 그나마 어디서 왔냐고 하는 질문에 인천 갈산동이라고 길게 대답했죠. 훗날 용군이랑 친해져서 들은 거지만 전에 살던 지역은 인천 갈산동으로 그곳에서 있다가 군인 아버지가 상사 행보관으로 오심, 그거로 인해 강원부대에 전출 가게 되었고 용군도 아버지를 따라서 오게 되었죠. 용군은 아버지만 계신 한부모 가정이었고 형제도 없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케어하기 힘든 아버지는 군인 방식으로 아들을 엄하게 키워나갔죠. 오히려 이것이 안 좋게 작용하여 용군을 엇나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더 과거, 이것도 친해지고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용군의 어머니는 용군과 함께 나들이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후 정신 차린 어린 용군에게 어머니는 지갑을 쥐어주고 사고 난 버스에서 나가라고 했고, 용군은 밖으로 나와 어머니 좀 구해달라고 지나가는 차와 구조대에게 울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용군의 엇나감은 이때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용군은 전학 온 바로 그날 학교를 땡땡이를 쳤습니다. 선생님은 첫날부터 어이없어 하셨고 우리는 학교에 또 다른 양아치가 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마치고 겨자와 강군, 저는 오락실에 가기 위해 같이 학교에 있었고, 당시 시내에 가장 큰 오락실이 있었던 곳에 용군이 버젓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군이 하던 게임은 펌프라는 게임인데 지금은 잘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리듬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잘하는 겁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음악으로 하는데 이건 뭐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그런 용군과 저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용군은 정말 시크하게 내려오더니 바로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런 시크함이 내심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겨자가 갑자기 말합니다. 어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겨자의 말에 저희는 뭐래? 라고 쳐다보니 겨자는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다, 그냥 놀자 하고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어머니 옆에 계신가 보다.
다음날 용군의 아버지한테 연락이 갔던 건지 용군이는 볼이 빨개진 채로 학교에 왔고, 그런 용군을 본 선생님은 용군을 데리고 교무실로 갔죠. 교무실에서 돌아온 용군은 수업 내내 잠만 자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용군을 보며 쟤는 친해지기 어렵겠다 라고 중얼거렸고, 광군도 저의 말에 동의했죠. 그러던 중 겨자는 저희를 보고 쟤도 사연이 있을 거다,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렇게 또 학교를 마치고 이번에는 PC방에 가서 서든이라는 게임을 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용군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물쭈물거리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P방이 어디냐? 제가 대답하려는데 겨자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지금 PC방 갈 때가 아니지 않냐? 겨자의 말에 저희는 뭐야? 했고, 용군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가르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던가, 존나 재수없네 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평소에 성인군자였던 겨자가 왜 저러나 의아해했는데 저랬던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PC방도 끝나고 서로 집으로 가려던 그때 익숙한 모습의 녀석이 시내에서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용군이었습니다. 그런 용군을 보던 겨자는 불효자 새끼 하더니 용군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겨자가 용군의 뒤통수를 세게 치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던 용군은 겨자를 보더니 놀랐고, 광군과 저도 그런 겨자 행동에 놀랬습니다. 전편에서 보면 알듯이 겨자는 마음이 약한 친구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같이 지내면서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때린 겨자에게 바로 달려들 것 같았던 용군. 그런 용군을 보더니 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집에 안 가냐? 너 때문에 너네 엄마가 집에 가서 제사밥도 못 드시잖아 라고 하니 용군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더니 용군이 네가 어떻게 라고 하면서 행동을 멈췄고, 그런 용군을 잡더니 니네 집으로 가자, 너 여기서 또 안 들어가면 평생 불효자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저희는 용군의 집을 모릅니다. 근데 겨자는 앞장서서 용군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용군은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쫓아갔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도착하자 겨자는 용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신댄다, 가서 할 도리는 하고 쳐 돌아와라 라면서 용군을 밀쳤습니다. 용군은 겨자를 쳐다보다가 터덜터덜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그런 용군을 보던 저희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광군이 저에게 조용히 야, 겨자 또 뭔가 본 거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적 있는 광군의 감이란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러겠다 라고 하자 겨자는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됐다, 이래야 좀 마음이 편하다 라고 하고는 저희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용군은 놀고 있는 저희에게 다가왔고 겨자에게 너 잠깐 나와봐라 라고 하고는 먼저 교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겨자는 쿨하게 일어나더니 따라 나갔고, 저희는 혹시나 질풍노도의 시기인 전학생이 겨자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겨자만 불렀는데 저희도 오니까 잠깐 망설이던 용군을 보던 겨자는 쟤들도 어제 봤으니까 할 말 해라 라고 하니 용군이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고맙다 하고는 혼자서 들어가고, 저희는 병아리 마냥 겨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뭔데? 겨자는 이따가 학교 끝나고 이야기하자, 어차피 다시 올 거다 라고 하고는 저희를 데리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교를 하면서 겨자는 혼자서 가는 용군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은 놀아도 되잖아! 용군은 저희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니어도 몸으로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던 거. 이야기의 전말은 그렇게 같이 지내고 한 달 정도 겨자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걸 알고는 용군이 저희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전학 온 다음날 용군의 어머니의 기일이었고,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용군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교든 뭐든 나와서 시간 때울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는 어머니 기일이 코앞인데 꼭 이딴 식으로 그래야 했냐는 식으로 용군의 볼따기를 때렸고, 용군은 맞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군이 가출하자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용군은 학교에 오면 집에 돌아오게 타일러 달라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고, 저희 선생님은 용군에게 타일러서 집에 들어가게 잘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군은 어머니 기일 플러스 아버지한테 맞은 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겨자를 만났고, 겨자가 다 안다는 듯이 말하자 서름이 복받쳐서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던 용군에게 겨자가 한 말, 너 어머니가 너가 걱정돼서 떠나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네 옆에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 라고 덧붙이니 용군은 그 자리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용군을 본 겨자는 죽어서 이승에 머무는 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안 좋다, 네가 방황하니까 어머니가 못 떠나니까 이제는 좀 성실하게 굴어라, 그래야 마음 놓고 떠나신다 라고 하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툴툴 털면서 가는 겁니다. 겨자 멋진 자식. 그렇게 용군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는 자더라도 학교는 끝까지 등교했고, 훗날 용군이 중학교 졸업할 때쯤 졸업장을 들고 어머니 분향소에 가서 졸업장을 올려두고 난 후에 겨자는 용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신다, 인사 배웅 잘해라.
그렇게 용군의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겨자 어머니는 기도로 극락왕생 하소서 하면서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나중에 겨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과는 연락을 가끔 하는 정도인데 용군은 아버지 따라서 군인이 되었고 지금은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쓰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 겨자가 용군의 집이 어디인지 알았던 건 용군의 어머니로 보이는 영가가 용군 옆에서 손가락으로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겨자가 말한 거. 원래 죽은 영가는 그게 착한 영가라 하더라도 산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좋을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걸 아는지 용군을 어루만져 주고 싶어도 멈칫멈칫하는 영가를 보고 어머니구나 짐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군의 어머니 이야기는 겨자네 집에 저희가 놀러 갔을 때 용군이 겨자 어머니 앞에서 술술 말하더라고요. 왠지 저희는 겨자 어머니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느라고 빠진 이야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죄인들이 된 이유 그리고 겨자가 왜 겨자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S 근데 카페 닉네임 어떻게 수정하나요? 2편 수정하다가 눈치챈 1인 속여먹는 사람인데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2편 끝. 직업이 마술사시구나. 그러면은 한 달이 통하면 알겠다. 반갑습니다. 저도 전 마술사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튼 그렇다.